2003년 한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태풍 흰남노는 한반도를 완전히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태풍과 관련된 수많은 국가들은 흰남노의 예상 경로를 분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과 일본의 충격적인 흰남노 예상 경로 방송이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 칭찬에 인색한 한국인들마저 모두 극찬할 정도로 이번 흰남노 관련 기상방송들은 아주 훌륭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구름의 이동 경로와 위치 등을 3D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한 예상 경로를 보여줘 국민들이 최대한 태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날씨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기상캐스터 분들이 나와 방송을 하는 기존의 일기예보와는 달리 이번 흰남노 관련 방송의 경우 기자나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 직접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를 보고 마치 비싼 강의 한 편을 제대로 들은 것 같다며 완벽한 영상을 통한 전문가분들의 설명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의 흰남노 관련 방송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흰남노의 발생 과정과 예상 경로를 소개하면서 종이 지도판에 손뭉치 하나가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직접 손으로 이 손뭉치들을 지도 위에서 움직이며 일기예보들을 하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아직도 아날로그에 빠져있는 일본이라지만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흰남노 예보는 솔직히 쉽게 이해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은 지형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보다 훨씬 많은 태풍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역시 엄청나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일본의 아날로그 방송은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인 나에게 조금은 충격이다. 일본이 아날로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아시아의 최대 선진국은 계속해서 한국이 차지하게 될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죠. 사실 일본이라고 해서 절대 한국처럼 기상예보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무리 일본이 아날로그에 친숙한 나라라고 해도 기술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세계에서 손에 드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일본인들의 고지식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 아시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 해당 영상을 접한 외국인들이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은 한국이라고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댓글 반응들 역시 일본을 비난하기보다는 한국의 기상방송을 칭찬하기 바빴죠. 일부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일기예보를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면에서 일본의 아날로그 시스템은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과 비교되고 있는데요. 재난 문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한국에 와서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재난 문자라고 할 만큼 한국의 독보적인 재난 문자 시스템은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요. 자신은 한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기에 한국인들과 동일하게 재난 문자를 받아보고는 신기함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진과 태풍이 한국보다 수십 배는 더 많이 일어나는 일본은 여전히 한국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죠. 결국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전히 변화를 꾀하려 하지 않고 아날로그 생활에 머물러 사는 일본인들의 태도 역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손뭉치 뉴스 영상에 달린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해당 방송이 더욱 놀라운 건 작은 방송사나 인터넷 언론에서 기획한 게 아니라 일본의 대형 방송사 중 하나인 ANN에서 보도됐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흰남노 관련 태풍 재난 방송으로 방송을 진행한 사람 역시 이마무라 료코시라는 기상예보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방송을 본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은 전 세계인들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저렇게 아날로그적인 방송을 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냥 개그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준 외국인들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확실히 디지털 방송보다 알기 쉽고 보기에도 편하며 귀엽기도 하다. 예보사가 직접 손으로 움직여서 설명을 해주니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며 오히려 손뭉치 기상 예보를 칭찬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댓글 반응만 보더라도 일본인들이 아직도 얼마나 아날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과연 한국에서 일본처럼 태풍 예보를 했다면 한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흰남노는 6일 경남 남해안으로 상륙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데요.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아무쪼록 모두가 큰 피해 없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일본의 흰남도 예상 경로 기상예보를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그런 거겠지. 아이들도 재난 상황에 대해 쉽게 이해해야지 그만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기상 예보로 그 나라의 영화 시장을 판단하는 건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한국의 영화 산업이 세계적으로 흥하고 반대로 일본이 망하게 된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 한국 작품을 보다 일본 작품을 보면 너무 과거의 냄새만 난다고 할까나. 일본인들은 여전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그래서 기상 예보도 뭔가 만화처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 영화 시장이 한국처럼 발전할 수 없는 건 역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최근에야 일본은 플로피 디스크를 버린다고 선언했다. 그런 일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송이 나는 당연하게만 느껴진다. 디지털화에 있어서만큼은 일본과 한국은 적어도 20년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 한국 외에 한국의 주변국들 대부분은 이렇게 일본처럼 낡은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변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한국의 변화가 빠른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저 영상을 보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상 수업을 하는 줄 알았어. 태풍이란 게 과학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작년에도 일본은 저런 방식으로 욕을 먹지 않았나?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일본이 한국처럼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아쉬워.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낡은 시스템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 말이죠. 더구나 일본인들은 스스로가 장인 정신을 선택하고 있다 보니 더더욱 힘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000년대 초 한국이 모든 시스템을 갈아엎은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일본보다는 한국의 기상 예보가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눈에 띄게 잘 만들었네. 저 비구름은 대체 뭘로 만든 거야? 처음 보자마자 우리 집 고양이 털로 만들 줄 알았어. 색깔이나 질감이 완전 똑같았거든. 이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한국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니 말이죠. 아무튼 한국과 일본 모두 흰남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IT가 가장 뛰어난 나라와 세계에서 아날로그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 둘이 공교롭게 아시아에 섞여 있구나. 그것도 바로 옆에. 두 영상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은 분명 한국처럼 기상 예보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겠죠. 한국에서는 오래된 전통의 방식을 되살리고 인테리어나 각종 디자인 분야에서도 이를 지키며 발전하고 있어. 전통 현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일본은 꾸준하게 전통만 고집하고 있어. 이게 한국과 일본의 인지도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유라고 봐. 이 영상을 정말 공교롭게도 한국 여행 중에 봤습니다. 지금 한국 방송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 정말 저러고 있다니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고 연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아이들을 위한 방송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이게 지금 진지한 기상 방송이라는 거지. 일본은 작년에 디지털청을 설립해서 이제야 일본의 디지털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손뭉치 기상예보는 별로 놀랍지 않네요. 이상으로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기상예보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